예, 고위급 회담은 그래도 첫 출발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이 확고한 전략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인상을 크게 받고요. 예. 조명균 장관이 유년 시절 스케이트 선수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거론하는 거 보면은 어허. 그런 걸 느끼는 거고. 네. 정부 당국도 이제 북한에서는 또 응원단 파견 제의도 하잖아요. 응원단뿐 그러니까 아니라 뭐 예술단, 뭐 태권도 시범단. 아주 예. 그냥 패키지인데. 예. 이런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위장평화 공세에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역대 항상 우리가 그런 교훈을 많이 가졌는데. 예.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비핵화라는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만을 해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네. 이렇게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이런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예. 우리가 소홀히 한다든지 또 간과해버리는 그런 룰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지금 비핵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나요? 아직 뭐 제가 섣부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지금 가지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이 지금 어제 북한 선전 매체가 일제히 이제 동족을 강조했잖아요. 동족. 예. 이걸 강조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겨냥해서 또 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 대화 제의한 속셈이 이미 조금은 읽혀요. 예. 그러니까 예. 한미 간의 틈을 벌리고 또 대북 제재 공조를 좀 깨려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성급히 이걸 제재 완화다 뭐 국내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예. 이 굳건한 한미 동맹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또 철저하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한미 훈련 중단이라든지 전략 자산 전개를 중지한다는 그런 또 협상의 내용이라든지 예. 또 대북 제재를 유예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은 절대 단호히 거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창에 선수단이 오고 응원단, 예술단 오는 거는 자유한국당도 환영하시는 거죠? 아이 뭐 동계올림픽에 한반도가 모처럼 평화 기운이 이렇게 돋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한 이 훈련 중단. 공교롭게도 평창 동계올림픽 이 기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북한 측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회담에서 올림픽에만 이걸 집중하면은 북핵 완성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우리는 닥쳐덮게 지붕만 쳐다보는 식이 되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북한은 꺽 먹고 알 먹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회담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그러니까 최소한 이 한반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축제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가 갈구하는 그런 평화 축제여야 한다. 네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세계가 늘 두려워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질 건지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훈련 중단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에서도 이 ICBM을 완성하는 어떤 그런 핵 전개 부분에 이걸 우리가 좀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진영에서 가서 북한에서 이 핵을 완성하는 시기가 아니라 완전히 평창 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북한도 일체의 그런 세계 평화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회담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홍준표 대표도 이 남북 대화는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북핵의 완성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북한을 대했습니까?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다 한결같은 생각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세계 축제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뭐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이 평창 기간 중에는 절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같은 거 하지 마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 미사일 기술 개발도 하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야죠. 기술 개발하지 말아라 그러면 근데 그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자국의 일부 선수들만 참여해서 참여의 의미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예. 아까 하신 대로 응원단이라든지 뭐 많은 진창관인을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바로 한반도 지금 이제 위장 평화 공세로 이렇게 이제 이용되어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 위장 평화 공세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응원단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예. 그런 걸 받더라도 전 세계인들이 이 평화 축제에 한쪽에서는 핵 ICBM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쟤네들이 활용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거는 절대 중단되어져야 된다. 그 목소리를 계속 내라.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니네들 응원단 다 받아주고 하듯이 니네들도 예.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북한 당국도 이렇게 핵 미사일 개발 연연치 않는다는 걸 좀 알려주라. 이렇게 해야죠. 예. 우리 정부도 할 말을 다 해라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새로운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전 정부 일이라면은 모두 적폐로 규정해서 문제 삼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방식이에요. 예. 위안부 합의 문제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예. 합의를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은 결국 이게 말잔치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한일 합의는 인정하지만 국내 후속 조치를 수정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마저도 국민 의견 수렴하겠다. 또 모든 노력 다하겠다. 필요한 조치 모색하겠다. 이런 수사만 난무할 뿐이지 알맹이는 없어요. 예. 이런 게 이제 문 정부가 이번 일을 그 아마추어 애교 행태를 벗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예. 이 국익이 걸린 그런 냉엄한 애교 현실에서 언제까지 이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만 계속할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전임 정부에서 이 국민 정서에 걸맞는 합의를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로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합의는 아니 일단 위안부 문제를 자신이 공략했던 대로 이 합의 이제 파기하겠다. 예. 그렇게 공약을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합의 파기까지는 않더라도 대한민국 정부 또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할 도리는 다 한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박수를 쳐야 할 일이네요. 박수를 쳐야 할 일이기보다는 그렇게 완전하게 실질적인 한일 이 위안부 합의를 이렇게 파기하고 새로운 뭐 합의를 이끌어갈 그게 안 되잖아요. 국제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결국 것이. 그걸 못 지키는 거 뻔히 알면서. 뭐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런 의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여쭤본 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이런 부분을 저는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든 국가가 이 국가 간의 신뢰 문제라든지 특히 애교 문제, 국가 간 신뢰 애교 문제로서 국익이 걸린 이런 냉엄한 애교 현실에서 하나를 우리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하나는 얻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2015년에 합의는 정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인정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수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수정도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언제 뭐 수정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수정을 하려면은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협상 내용 합의는 존중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겠다는지 예.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건 앞으로 좀 지켜보겠다 이 말씀이군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해오셨는데 오늘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 지냈던 김태영 전 장관이 비밀 군사협정 있었다. 자신이 책임지고 비밀로 하자고 했다. 그리고 유사시에 자동 개입 조항까지도 들어 있었다. 이런 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는 그 나라의 국력을 모두 다 쏟아붓는 겁니다. 예. 이 지금 바라카 UAE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프랑스 사르코지 입에 사탕이 거의 넘어가는 걸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빼낸 결과거든요. 예. 프랑스는 뭐 라팔 전투기를 비롯해서 심지어 뭐 핵지원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국력을 가지고 UAE 정부에게 바라카 원전 수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질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은 이거는 UAE 원전 게이트는 정치 보복이 빚어낸 애교 참사예요. 어떤 정치 보복이 어떤 참사를 빚었습니까?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에서 이렇게 뒤다보고 뭐 문제 제기는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국가 간의 신뢰나 애교 문제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뒤다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벌어진 거고 그러면 많은 바라카 원전 근 80조에 가까운 이 21조의 건설 시공뿐만 아니라 60년 동안의 이 원전 사업권 운영권이죠. 이거 54조까지 뭐 또 부수적인 거 치면 근 80조의 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UAE와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분야의 협력을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은 잘한 거다 이 말씀이죠. 당연한 거죠. 그 약속은.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잠깐만요. 중동에 군사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UAE가 뭐 다른 나라랑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군대 보내야 합니까? 자, 보십시오. 이 UAE 정부랑 상호 군수 지원 협정, 그러니까 MLS라는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하면서 살짝 몰래 이런 걸 낸 것 같은데 이게 미국, 뉴질랜드, 영국, 스페인, 독일을 비롯해서 이거는 우리 15개 국가와 우리가 이게 UAE뿐만 아니라 이 MLSA를 지금 협정을 체결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군수지원 협정은 여러 나라랑 했는데 그렇죠. 자동 개입 조항까지 있는 상호 방위 비공개 이 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외교 안보 기밀인데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121명의 그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의혹이 불거지고 났지만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군사 지원 협력 분야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모든 걸 지금 밝혀내는 행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잠깐만요. 김종대 의원 얘기는 이제 그동안 그 자신이 취재했던 내용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은 국방부 장관을 이명박 정부 때 지냈던 전 장관이 다 인정을 했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인정한 내용 중에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군대를 보내는 조항까지도 들어 있었다는데 그게 옳으냐 이 말이죠. 우리 군대를 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 군대를 가는 부분은 당연히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인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국회 비준이 돼야 될 사항을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을 그냥 그렇게 비공개의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것은 헌법 유린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그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UAE 정부가 비단 우리나라만 이렇게 군수 지원 협정이라든지 군사 협력을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국가들하고 이걸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국가하고 자동 개입 조항이 다 체결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다 뒤다보는 겁니까? 자동 개입 조항이라는 거는 군사 안보 외교에 관한 기밀 중에서도 아주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예멘 내전이 격화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쪽한테 군대를 좀 보내달라는 식의 요청을 한 모양인데 우리는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협정이 좀 문제가 있으니 좀 고쳐봅시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내는 건 타당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종석 실장이 특사를 갔다 오면서 6분이나 청와대 입장이 바뀌면서 해명을 해왔단 말입니다. 예,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은 다 벗어두고 결국은 이게 군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게 정의당 김종대 의원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이 돌아진 겁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밝힙니다마는 네. 더 밝히지 못하는 본질은 예. 이 문재인 아마추어 정권이 UA 정부하고의 국가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마디로 누를 법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그걸 이제 임종석 실장한테 밝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임종석 실장한테 그 진짜 본질을 밝히라고 요구하겠다. 이 그걸 말씀.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네, 있지만은 군사 부분의 이 문제만 마치 크게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돌린 겁니다. 이게. 네, 여기까지 그걸 말씀. 알아야 돼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네. 그러니까 평창에 선수단이 오고 응원단, 예술단 오는 거는 자유한국당도 환영하시는 거죠? 아이 뭐 동계올림픽에 한반도가 모처럼 평화 기운이 이렇게 돋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걸 마다합니까? 예, 예. 하지만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한 이게 이 훈련 중단. 공교롭게도 평창 동계올림픽 이 기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북한 예. 측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회담에서 올림픽에만 이걸 집중하면은 북핵 완성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우리는 닥쳐덮게 지붕만 쳐다보는 식이 되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북한은 꺽 먹고 알 먹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회담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그러니까 최소한 예. 이 한반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축제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가 갈구하는 그런 평화 축제여야 한다. 네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세계가 늘 두려워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질 건지. 예. 도발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 미사일 기술 개발도 하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야죠. 기술 개발하지 말아라 그러면 근데 그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자국의 일부 선수들만 참여해서 참여의 의미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예. 아까 하신 대로 응원단이라든지 뭐 많은 진창간인을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바로 한반도 지금 이제 위장 평화 공세로 이렇게 이제 이용되어질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그 위장 평화 공세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응원단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예. 그런 걸 받더라도 전 세계인들이 이 평화 축제에 한쪽에서는 핵 ICBM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쟤네들이 활용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네들도 그거는 절대 중단되어져야 된다. 그 목소리를 계속 내라.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니네들 응원단 다 받아주고 하듯인다든지 또 강가해버리는 그런 누를 결코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지금 비핵화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나요? 아직 제가 섣부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지금 가지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이 지금 어제 북한 선전 매체가 일제히 이제 동족을 강조했잖아요. 동족. 예. 이걸 강조하면서 한미 군사 훈련 겨냥해서 또 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 대화 제의한 속셈이 이미 조금은 읽혀요. 예, 그러니까 한미 간의 틈을 벌리고 또 대북 제재 공조를 좀 깨려는 그런 다분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급히 이걸 제재 완화다 국내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이 굳건한 한미 동맹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철저하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한미 훈련 중단이라든지
전략 자산 전개를 중지한다는 그런 또 협상의 내용이라든지 예. 또 대북 제재를 유예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은 절대 단호히 거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훈련 중단도 중요하지만은 예. 북한에서도 이 ICBM을 완성하는 어떤 그런 핵 전개 부분에 예. 이걸 우리가 좀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진영에서 가서 북한에서 이 핵을 완성하는 시기가 아니라 완전히 평창 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북한도 일체의 예. 그런 세계 평화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예. 회담에서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 홍준표 대표도 이 남북 대화는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북핵의 완성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북한을 대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다 한결같은 생각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세계 축제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예. 뭐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이 평창 기간 중에는 절대 핵실험이나 미사일 고위급 회담은 그래도 첫 출발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이 확고한 전략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인상을 크게 받고요. 예. 조명균 장관이 유년 시절 스케이트 선수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거론하는 거 보면은 아하. 그런 걸 느끼는 거고. 네. 정부 당국도 이제 북한에서는 또 응원단 파견 제의도 하잖아요. 응원단뿐 그러니까 아니라 뭐 예술단, 뭐 태권도 시범단. 아주 그냥 패키지인데. 예. 이런 응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위장 평화 공세에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역대 항상 우리가 그런 교훈을 많이 가졌는데. 예.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비핵화라는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만을 해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네. 이렇게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이런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예. 우리가 소홀히